미국에서 법원 판결에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불법으로 총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인 4명이 대낮에 흉기를 든 괴한의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한 푸드코트에서 발생해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열린 LA 공원국 취업박람회에서는 새로운 기회장이 마련됐습니다. 구직자들은 물론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기 원하는 학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11개를 모두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최혜병 특검법부터 상임위에 올리고 다른 쟁점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을 5달 앞두고 잇따른 법원 판결에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불법으로 총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관련 3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했습니다. 헌터는 지난 2018년 10월 마약 사용과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No one in this country is above the law. Everyone must b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현직 미 대통령 자녀의 형사 기소와 유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상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10억 원의 벌금형이 가능한데 폭력적 상황이 연루되지 않는 한 초범에게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며 항소 등 사법적 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 후 총기 규제 행사에서 연설했지만 아들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바이든은 헌터 유죄 시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Will you accept the jury's outcome, their verdict, no matter what it is? Yes. And have you ruled out a pardon for your son? Yes. 헌터는 오는 9월 캘리포니아에서도 약 19억 원 탈세 혐의로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헌터는 지난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 소지 혐의는 기소 유예하기로 특검과 합의했지만 법원이 절차를 문제 삼아 무효화하면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차남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두 후보 모두 사법 위험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서류 미비 신분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시 체류 신분 부여 PIP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PIP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정책으로 비자 만료나 불법 입국 등으로 적법한 불법 체류자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PIP를 받게 되면 불법 체류 때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이 더 용이해집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서류 미비 신분 75만 명에서 8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라틴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등 경합주의 승패에 중요한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 조치를 시행하면 오바마 정부 때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이후 가장 큰 불법 체류자 구제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인 4명이 대낮에 흉기를 든 괴한의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지는 않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정용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동북부 지린성의 명승지인 북산공원입니다. 단오제 휴일을 맞아 사람들로 붐비던 어제 낮,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외국인들을 시민들이 지켜보며 웅성거립니다. 상처 부위를 부여잡은 한 부상자는 가까스로 전화통화를 시도합니다. 이들은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코넬 칼리지 소속 강사 4명인데 중국 대학과의 교환 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린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교직원과 함께 현지 사찰을 방문하던 백주 대낮에 흉기를 든 한 남성의 공격을 받은 뒤 쓰러진 겁니다. 이들은 현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상자 중에는 아이오와주 하원 의원의 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경찰이 지린성 거주 한 중국인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외국인 혐오 범죄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警方初步判断此案系偶发事件，目前正在进一步调查中。中国是世界上公认的最安全的国家之一。 중국 내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보도가 속속 차단되고 있습니다. 대외 개방엔 변함이 없고 외국인에게 우호적이라고 그동안 강조해왔던 중국 당국은 당혹감 속에 미중 관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생산된 조개류가 마비성 폐류 중독을 일으키는 독소에 오염돼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리건주에서 최소 31명이 감염됐습니다. FDA는 5월 28일 이후 오리건 북부의 네타츠와 틸라묵만에서 수확된 굴과 대합조개, 그리고 5월 26일 이후 워싱턴 남부의 윌라파베이 주변 지역에서 수확된 조개류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수확된 조개류는 오리건과 워싱턴을 넘어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네바다, 뉴욕 등으로 배포됐습니다. 오리건 당국은 홍합과 면도조개, 만조개를 채취할 수 없도록 주 해안선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마비성 폐류 중독 PSP는 조류에 의해 생성되는 삭시톡신에 의해 발생하며 신경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에는 입과 입술의 마비, 구토, 설사, 호흡곤란, 불규칙한 심장박동 등이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격은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한 푸드코트에서 발생해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사건은 오늘 오후 다운타운 애틀랜타 중심가에 위치한 한 쇼핑센터 푸드코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와 피해자 간 싸움이 총격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로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All of a sudden, out of nowhere, like an influx of people were just like sprinting out of there in all different directions. And we were like, what is going on? And somebody like screamed like, there's a shooter, like run. 이번 사건으로 용의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비번 경찰이 사건을 목격하고 용의자를 향해 총격을 가해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After the suspect had shot the 3 individuals, he was encountering an Atlanta police officer who was off duty, working an extra job officer. This officer is assigned to our Zone 1 precinct on morning watch. That officer engaged him, opened fire, was able, while the perpetrator still had the gun, and citizens were still seeking safety, took that perpetrator out of the mix to be able to injure anyone else. 피해자는 남성 1명과 여성 2명으로 용의자와의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무장강도 혐의 전과자로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앤아웃도 결국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인앤아웃 더블 콤보 가격은 이제 세금 전 $10 45센트, LA 카운티에서 세금 후 $11 44센트입니다. 치즈버거 콤보는 $8 65센트, 햄버거 콤보는 $8 15센트입니다. 린지 스나이더 인앤아웃 회장이 최소 인상만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앤아웃의 이번 인상폭은 5% 미만입니다. 이는 맥도날드나 버거킹 등 경쟁업체의 10에서 15% 인상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인타운에서 열린 LA 공원국 주최 취업 박람회에서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은 물론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기 원하는 학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자 한자 꼼꼼히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 순서를 기다립니다. 지원자들의 손마다 정성 들여 준비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도 들려 있습니다. 오늘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 LA 공원국 취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LA 한인회와 협업해 마련한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많은 한인은 물론 타인종들까지 취업 희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So what this event is today is a one-day job fair that we worked with for this particular event, the Korean American Federation organization, to have this event here today. The process of getting a City of LA job, it could be a little tedious, so we're here to streamline that process with getting that on site along with on-site interviews.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일반 행정 분야부터 수업 강사, 그리고 안전요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접수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에게는 현장에서 직접 인사 담당자와 대면 면접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한인타운 주민들의 건강이나 그 멘탈 헬스나 범죄나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쳐 공원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런 걸 좀 돕고 싶어서 디파트먼트 레크레이션 파크 와서 일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춤하고 노래를 했었었는데 그거를 그때 경험을 살려서 배워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서 복지적인 그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특히 15세 이상이면 여름방학 기간 취업 가능한 일자리도 많아 청소년들의 지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고등학생이니까요. 대학교 들어가고 싶은 opportunity 같은 거 찾고 있어요. 레즈메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왔는데도 일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신기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거 좋아하니까 왔어요. 모처럼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된 이번 LA 공원국 취업 박람회는 여름 시즌의 시작과 함께 달아오른 취업 열기를 반영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대낮 LA 다운타운 보석상에 3인조 무장 강도가 들이닥쳐 $50만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복면을 쓴 3명의 강도가 권총을 들고 정문으로 걸어들어와 먼저 경비원을 제압하고 목걸이와 반지 등 보석을 쓸어 담아 도주했습니다. 6일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강도들이 상점의 정문으로 돌진해 경비원의 목에 팔을 감고 머리에 총을 겨누자 고객들과 직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강도들은 상점 뒤쪽이나 진열대를 뛰어넘어 들어가 보석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고 보석상 주인은 강도들과 맞섰지만 강도 행각을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이 직원의 신고로 빠르게 도착했지만 강도들은 검은색 닛산 알티마를 타고 도주한 후였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3,200여 개 이상 카운티들 가운데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남가주라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단체 클레임가드가 각 주와 연방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LA 카운티가 전국에서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1위를 기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3위, 샌 버나디노 카운티 4위, 오렌지 카운티 8위 등 탑 10에 남가주 카운티 4곳이 들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11위,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자연재해로 들어갈 비용에 대한 예측도 나왔는데 탑 10에 들어간 남가주 4개 카운티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합쳐서 7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카운티별로는 LA 카운티가 39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였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12억 달러, 샌 버나디노 카운티 11억 달러, 오렌지 카운티 9억 8,500만 달러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를 점한 삼성은 점유율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샤오미 같은 중국 업체들이 추격하는 양상이었는데 이제는 애플까지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앞으로의 스마트폰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과를 들고 사진을 찍는 남성. 간단한 조작으로 사과 크기를 키웁니다. 또 다른 영상의 이 남성은 탁자에 있는 사과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사과로 애플보다 더 많은 것을 한다. 애플의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내보낸 광고들입니다. 재치 있게 애플을 견제하는 성격입니다. 올 1분기 갤럭시 S24 출시로 삼성은 AI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 성공했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이 20.8%의 점유율로 애플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비록 애플의 발표에서 획기적인 건 없었다는 평가가 많지만 실용성과 사용자 친화성이 강점인 애플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던 아이폰 12, 13이 4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체 주기 도래로 인해서 전체적인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된다. 애플은 오픈 AI의 챗GPT 외에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의 제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기기 내 AI 연산, 즉 온 디바이스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Private cloud compute cryptographically ensures your iPhone, iPad, and Mac will refuse to talk to a server.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애플이 일단 당신의 데이터를 오픈 AI에 넘겨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자신의 회사에서는 애플 기기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AI 기능이 본격 적용된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하며 애플이 어떤 기능을 추가로 공개하며 모바일 시장의 변화를 자극할지 주목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11개를 모두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최혜병 특검법부터 상임위에 올리고 다른 쟁점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남은 상임위원장 7자리도 여당 없이 뽑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 원구성 결과는 용산 눈치를 보는 여당이 초래한 거라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당론 1호 법안인 법사위 소관 최혜병 특검법과 과방위 소관 방송 3법 등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는데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입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하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사위도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혜병 특검법 심의를 시작합니다. 지시했죠. 즉각 소위를 구성해라.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지 않으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서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줘 특검 도입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하며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야당의 이런 압박에 여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더 견고해질 거라며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에 눈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모두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편파적 의사 진행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야당이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 일정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통보하는 그러한 일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함께할 수 없고 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오만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신 자체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현안을 챙길 계획인데 언론 특위에 이어 에너지 특위를 열어 동해 가스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현실화되면 거부권 행사나 시행령 개정 정도밖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인데 시행령은 입법에 비해 한계가 명확한 데다 민주당이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앞으로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이번 국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의료계 소식입니다.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얼마나 많은 병원이 이날 문을 닫을지 우려가 큽니다. 개원의들은 당장 휴진을 결정하기보다는 고심이 깊은 분위기인데 의사협회는 하나로 뭉치는 것만이 무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 의사협회가 정한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할지 고민을 계속하다 당일 휴진을 하기로 최종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처럼 고민하다 당일 오전만 진료하겠다는 개원의들도 많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법적 리스크 때문에 오전 진료는 보고 오후에는 집회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과 달리 아예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개원의도 많았습니다. 동네 병원 특성상 하루만 휴진해도 감당해야 할 경영상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의사는 많은 개원의들이 휴진 신고 마감일 직전에야 최종 결정할 걸로 보인다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의사인 봉직이 경우엔 휴진에 참여하기 위해선 소속 병원과 협의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강경투쟁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다는 의사협회의 투표 결과와 별개로 실제 의사들의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휴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면택 의사협회장은 단일 대우만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무기라고 강조했고 박용원 부회장도 SNS에 글을 올려 감옥은 제가 간다며 의사들의 휴진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빅5 대학병원들이 다음 주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카톨릭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서울대병원처럼 무기한 휴진을 이어갈지 오늘 총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하마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휴전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공동 성명을 통해
종전을 위한 협상 타결에 긍정적으로 임할 준비가 됐다면서 이런 내용의 답변을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3단계 휴전안을 제시한 지 11일 만에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6주간의 완전한 정전과 생존 인질 교환, 그리고 가자지구 재건 등 휴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어제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하마스는 다만 합의는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공격의 완전한 중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해온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하마스의 답변을 전달받은 미국은 즉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3단계 휴전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실은 어제 하마스 척결과 인질 전원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없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결국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근본적인 입장 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멕시코에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가축들이 집단 폐사했고 전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넓은 벌판에 돌덩이 같은 흰 물체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물고기들의 사체입니다.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의 저수지물이 완전히 말라 안에 살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쩍쩍 갈라진 바닥은 마른 흙덩이 사이마다 깊은 고리패였습니다. Eso no podemos remediar el hecho de que se sigan muriendo más peces. Definitivamente eso necesitamos que nos venga la lluvia, el temporal para que pueda tener nuevamente captar agua a la laguna. 치와와주는 비옥한 토양 덕에 사과와 곡물 산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최악의 가뭄에 기온은 연일 40도를 넘나들면서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 부족으로 곡물 재배는커녕 가축을 먹일 풀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유목민처럼 솥대를 이끌고 먹이를 찾아 평원을 누비지만 굶주림과 갈증을 견디지 못한 가축들이 하루가 멀다고 죽어나갑니다. 곳곳에 쌓인 동물들의 사체로 전염병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현재 멕시코의 약 90% 지역이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중 가장 가뭄이 심한 치와와주에서는 생존을 위해 물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까지 늘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와이키키 해변가를 찾는 방문객들의 소지품 분실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다운 청소년회관 KYCC가 한인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진박 뱅크 오브 호프 부행장과 제임스 김 공인회계사, 주창호 변호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금융 옵션과 재무관리 전략, 세무 관련 정보, 고용주 의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PCB뱅크가 플루튼 지점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PCB뱅크는 새 지점은 6,952스퀘어피트의 넓은 규모로 은행 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풀서비스 지점이자 오렌지 카운티의 대출 서비스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UCLA 교수상에 한인 데이비드 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UCLA 대학은 인문학 유럽 언어와 트랜스컬처과의 데이비드 김 교수가 강의와 연구, 봉사 분야에서 뛰어난 기록을 인정받아 골드실드 교수상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20년에도 UCLA 교수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최우수 교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방법원에 또 한 명의 한인 판사가 탄생합니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법원 뉴욕 서부지법의 판사로 지명한 한인 입양인 메러디스 박하현 멀로 카운티 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박하 판사가 최종 인준되면 한인으로는 뉴욕주 최초의 연방법원 판사가 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해변가를 찾는 방문객들의 소지품 분실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소지품 분실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며 지갑이나 전화기 등 귀중품들은 플라스틱 백이나 방수백에 소지하고 바닷물에 들어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유명 유튜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소재로 한 영상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은아, 우물풍선 그만 날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카메라 앞에서 몸을 흔드는 사람들, 손에는 메시지를 들고 있는데 또박또박 한글로 정은아 우물풍선 그만 날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유튜버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영상 편지라는 제목으로 돈을 받고 춤을 추며 메시지를 읽어주는 콘텐츠가 전문인데요. 최근 일주일간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한 동영상을 4개나 만들어 올렸는데 요즘 북한이 우물풍선을 계속해서 날리는 걸 본 사람들이 동영상 제작을 신청한 걸로 보입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대북 확성기로 이걸 트는 상상을 했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폭발이라도 했나요? 베트남 북부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갑자기 집 마당으로 번쩍 벼락이 떨어진 건데요. 그것도 2번이나 연속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강아지도 꽤나 놀랐는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죠. 지난달부터 우기에 접어든 베트남은 심한 폭우에 홍수까지 겹쳐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특히 북부 베트남 평원 상공에선 무려 10만 개가 넘는 번개가 관측됐는데 이 중 4만 개 정도가 지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매우 희귀한 개복치가 미국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돼 화제입니다. 정말 희한하게 생겼죠. 마치 머리로만 헤엄치는 것 같은 특이한 외모인데요. 최근 미국 오리건주 북부 해변에서 발견된 개복치의 사체입니다. 길이 2.1m, 몸무게 900kg에 달하는 이 개복치는 개복치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후드윙커로 밝혀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후드윙커가 폐사에 떠밀려온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바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주 서식지를 벗어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한 공항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객기 한 대가 이륙하는데요. 그런데 앞선 여객기가 뜬 지 몇 초 만에 또 한 대 여객기가 등장하더니 착륙합니다. 2대의 여객기가 한 활주로를 거의 동시에 이용한 건데요. 간발의 차로 충돌은 면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도 뭄바이 공항은 단일 활주로로 운영되는데요. 시간당 평균 46편의 여객기가 다닐 정도로 바쁜 공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인도 민간항공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당시 근무한 항공교통관제사를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